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녀입니다. 데스크탑 스피커들을 꽤 오래전부터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부문이 재미있는 이유는 그 데스크탑용 스피커라는 카테고리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대단히 많은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보다 가격대가 훨씬 비싼 홈오디오에서 다루는 그런 스피커들보다 특수한 상황이 필요한 그런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 책상 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범주에서 한정했을 때 그 중엔 또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소리가 나야 알 수 있는. 그래서 살펴보고 귀로 들어서 기능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 이런 걸 찾아내는 즐거움, 그런 카테고리의 스피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이런 제품들이 보일 때마다 추천을 하고 싶은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볼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의 대표격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오라폰이라는 회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고 봐야 돼서 제품군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진 않은데, 현재로서는 이게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명이 PS3, 퍼스널 스튜디오의 그 약자 PS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자사에서는 퍼스널 스튜디오 모니터라고 부릅니다. 제품 컨셉은 액티브 데스크탑 모니터예요. 투웨이 구성이고, 외관상으로 다른 회사하고 많이 틀리다, 이렇게 파고 들어간 회사는 아니고, 그 디자인 자체는 평범하게 만든 위쪽에 1인치 실크돔, 그 다음에 아래쪽에 3.5인치 미드베이스. 스피커의 폭이 한 15c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폭이면 어떤 회사들은 4인치가 넘어가는 유닛을 부착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했는데, 미드베이스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 보입니다. 일단 겉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기능적으로는 데스크탑용 액티브 스피커에 부여할 수 있는 거의 전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스피커가 전원이 들어가는 컨트롤 부 역할을 하고, 좌우 스피커는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 웨이브 인터페이스는 TRS 입력, 그 다음에 RCA 입력, 서브우퍼를 연결할 수 있는 서브 아웃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스피커의 어떤 포인트 같은 디지털 입력인 USB-C 입력이 있고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데, 이 스피커에서 블루투스는 꽤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대역이 아래쪽은 68Hz까지, 고역은 22kHz까지 그렇게 대역을 형성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스피커의 핵심 같은 얘기들, 이 대역 설정을 굉장히 잘했다는 게 이 스피커의 어떤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즈의 스피커면 대역이 많게는 40Hz까지 내려가게 만든 스피커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 40Hz를 제대로 된 품질로 재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라폰의 PS3는 처음부터 플랫하게 갈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dB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그 구간을 우린 여기까지다, 이 구간이 리니어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역이다라고 설정한 게 68Hz. 이 수치를 처음에 보고서 이 스피커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크파이 스피커 중에 대역을 이렇게 설정하는 스피커가 의외로 드물어요. 숫자를 오히려 많게 보이게 하거나, 그걸 구매자가 보든 안 보든 일단은 본인들이 테스트한 구간을 넓게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좀 눈에 띄었고, 참고로 하이파이에는 대역을 딱 요렇게 설정하는 특별한 스피커가 있죠. 그게 바로 BBC 모니터인 LS3/5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라서 PS3의 대역 구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좀 이따 음악을 듣고 알려드리고요. 하지만 사용자가 그런 대역을 본인의 취향대로 구사할 수 있게는 당연히 해놨어요. 뒤쪽에 보면 토글 스위치로 트래블과 베이스, 고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2dB씩, 베이스는 0을 기준으로 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dB. 그렇게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설정을 할 수 있게 간편한 이퀄라이징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PS3의 소리가 어떤지를 먼저 듣고서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ll red lamp just to tease you. None of these toys on
love, I kill any pain. Look what you done. I'm a motherfucking star boy. Look what you done. I'm a motherfucking star boy. Every day a nigga try to test me, yeah. Every day a nigga try to end me, yeah. 음악 들어보셨죠? 샘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데스크탑 유저들도 있지만 일반 하이파이로만 음악을 감상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스피커, 이 PS3의 소리를 좀 더 빨리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피커를 거의 2주째 들어봤는데 제가 들은 소리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스피커는 미국 내 어떤 회사가 만든 스피커 치고는 상당히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어요. 제작자가 의도한 게 아마 그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트위터 1인치 실크돔은 미국 스피커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음색과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데스크탑 용도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하이파이 스피커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베이스, 이 페이퍼콘, 펄프콘을 쓴 3.5인치 미드 베이스, 이 소리는 가장 클래식한 미국 소리에 가까워요. 구경이 제가 작다 그랬잖아요. 스피커의 이 베풀 면적과 사이즈에 비해서 작게 설정을 했는데 2주 동안 들으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현시켰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겠는데, 이 스피커는 어떤 면에서는 각 대역 간의 조합이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트위터는 저희가 아는 영국 모니터, BBC 모니터의 소리를 상당히 많이 차용을 했어요. 매우 닮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트위터만 따로 띄면 그 BBC 모니터 소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음을 또박또박 들려주는 성향 자체가 그렇고, 음색도 좀 닮아 있어요. 그런 슬로프 특성과 네트워크, 그리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1인치 실크 돔을 아주 선별해서 찾아낸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이 스피커의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면 1인치 실크 돔이라고 해도 될 만큼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미드 베이스는 페이퍼콘이고 사이즈를 3.5로 만들었냐? 그게 제가 짐작하기에는 영국 모니터하고는 다르게 설정하고 싶었던 제작자와 설계자의 고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매우 좋아요. 저희가 아는 JBL을 비롯해서 좀 오랜 브랜드지만 AR 같은 브랜드도 그렇고, 미드레인지 이하 대역에서 페이퍼콘을 쓰는 게 최근에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도 의식적인 유행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소리 자체가 담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를 강조하고 다이나믹스가 많이 나오게 그렇게 만들려면 구경도 한 4, 5인치 정도로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같은 거 쓰면 훨씬 강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더 의욕을 보이면 그래핀 코팅하고 세라믹 넣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는 데스크탑에서 좀 과한 영역이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플라스틱 계열의 재질을 쓰면 모양도 좀 더 이쁘게 나오게 할 수 있고, 좀 더 강렬한 미드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1인치 실크돔 트위터의 표현력을 서포트를 해주기 위한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경이 그렇고 재질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드 베이스를 약화시키지 않고 68Hz까지는 반듯하게 재생이 되게 그렇게 설정하면서 다이나믹스를 잃지 않았어요. 3.5인치 구경의 미드 베이스로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나. 제가 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그 다이나믹스의 힘의 값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1인치 실크돔의 표현력하고 더불어서 이 스피커에서 제가 살짝 감탄을 한 부분이에요. 그 비밀이 아래쪽 포트에 있어요. 옆으로 타원으로 살짝 길게 만든 이런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과 포트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미드베이스 품질의 핵심은 뒷길이에요. 이 포트의 깊이가 거의 스피커의 뒤쪽까지 갑니다. 보통 포트 길이를 이렇게 만들면 이 사이즈에서 최대 반경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나오면서 꽤 절도 있게 소리가 끊어집니다.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난 1인치 실크돔 트위터,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가 최적으로 동작하게 만든 구경이 작은 페이퍼 미드베이스, 이 두 개로 이 사이즈에서 책상 위에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좀 거친 곡인데, 이 위켄드의 스타보이 같은 곡을 들어보면 위켄드 곡들은 이 베이스 양감이 엄청나죠. 하이파이 스피커로 들어도 스피커 자체가 뛰어나도 앰프 설정이 잘 안 되면 깔끔하게 듣기가 좀 어려운 저역이 나오고, 전자악기들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곡이죠. 고역이 나댄다던가 어이없는 클리핑이 나거나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이 1인치 실크돔에서 나오는 전자음은 상당히 미세한 부분까지 반응하게 돼 있지만 높은 대역을 강조하지 않는, 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디테일하지만 끝 마무리가 아주 단정한 그런 높은 대역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곡에서 제일 중요한 다이나믹스와 양감, 이게 아주 정확한 리듬과 페이스, 그리고 스피커 자체의 사이즈를 감당 못할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소리를 잘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실크돔 트위터는 어디까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클래식 곡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 사이즈에서도 오케스트라 전체 대역이 이렇게 뭔가 약화되는 느낌이 없이, 물론 68Hz까지를 플랫하게 재생하기 때문에 그 아래 대역까지를 선명하게 들려주진 않습니다만, 그런 악기를 제외한 첼로 정도의 악기의 대역 그 위쪽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선명하게 울린 바이올린의 그 윤곽하고 그 음색, 특히 음색이 정확한 건 이 스피커에서 사실 짐작하기 어려운 매우 뛰어난 품질입니다. 저희가 아는 음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곡들은 대부분의 재생을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노이즈 레벨,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볼륨을 최대로 올려도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이 스피커의 제조사가 그 입력이 서로 여러 개가 동시에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동시에 설정이 되지 않게 그렇게 제작되어 있다고 해요. 입력을 뒤에 여러 개를 동시에 꽂아놔도 그 사용자가 선택한 하나로만 소리가 설정된다는 얘기예요. 크로스토크 방지는 당연한 거고 노이즈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2등급의 스피커에서 그렇게 화이트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리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스피커 앰프가 30W D클래스 증폭단이 들어있는데 앰프 자체 품질도 뭐 거기서 뭐 대단한 걸 바랄 수 없는 등급의 스피커지만 입력단 자체의 노이즈 레벨을 굉장히 낮게 그리고 차폐를 굉장히 잘 시킨 그런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세 번째 들어본 척맨 존의 Give It All You Got But Slowly 이런 곡을 들어보면 정적 속이 악기 수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고 정적 속에서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큰 베이스의 매크로 다이나믹스 이런 게 동시에 잘 조화되는 이런 느낌. 베이스는 쿵쿵 하고 아주 3.5인치 콘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중후한 베이스와 반짝거리는 그리고 플룻의 질감 같은 걸 아주 정밀하게. 세 번째 곡도 꽤 감탄스러웠어요. 이 곡은 큰 스피커에서 듣는 재미가 좀 더 큰 그런 곡인데 작은 스피커에서도 이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스피커의 소비자 가격이 40만 원대로 되어 있는데 30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는 스피커들도 저희가 아는 이 전통의 강호들 하이파이 브랜드든 프로 브랜드든 그 등급의 스피커들이 만드는 소리 물론 뛰어나죠. 근데 주로 컴퓨터로 음악을 듣는 용도로 사용하는 2등급의 스피커들은 저희를 혼동시키는 게 뭐냐면 겉모양을 이쁘게 만들면 일단 팔려요. 근데 음악을 듣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물론 유튜브나 거기에 있는 그런 간단한 음악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만 하이파이 등급의 음악을 듣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란 얘기입니다. 30만 원대의 스피커를 만들려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100만 원 혹은 뭐 200만 원짜리 스피커에서 소리의 품질은 어떻게든 유지를 시키고 그 나머지를 하나씩 빼나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뭐냐면 무심히 컴퓨터 옆에 놓고 컴퓨터 좌우로 배치를 하고 먼지 털어주면서 잘 쓰면 됩니다. 전면 패널 정도를 자주 닦아주고 이쁜 피규어 같은 거 하나 얹어 놓는 정도가 그게 저희가 데스크탑을 애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일 거 아니에요. 이 스피커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스피커의 소리만 평가하자면 약 100만 원대의 스피커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역도 그렇고 높은 대역의 표현력이나 베이스의 품질이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30만 원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인클로저는 어느 정도 평범해요. 아마 MDF의 바깥쪽은 필름을 붙인 보편적인 디자인이고 대신 앞쪽의 배풀은 약 2cm 두께 두텁게 만들고 그 각 대역에 맞는 디스퍼션, 이 확산각을 정교하게 깎아 나간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에서 뭐 디자인이나 만듦새 이런 거를 논할 건 아니고 이보다 높은 등급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축약시키고 생략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는 게 PS3를 보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피커의 소리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향각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앞에 스파이크가 있죠. 본인이 원하면 또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그 스파이크 콘을 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무조건 콘을 끼워서 듣는 걸 적극 추천하고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스파이크 슈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피커에서는 그 스파이크 슈즈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진동을 완충시키기도 하지만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스피커의 녹음을 맥북으로 USB-C 케이블로 연결해서 시청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이 스피커에서 번들로 끼어 있는 USB-C 케이블도 있지만 제가 쓰는 그 데이터 케이블 중에 그 애플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해 봤는데 일단 전 대역이 다 바뀝니다. 특히 베이스의 품질이 좀 더 좋아져요. 높은 대역에서의 변화보다 베이스의 품질이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USB-C로 연결해서 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케이블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번들로 쓰다가 소리가 익숙해질 때쯤 한번 무심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피커에 많은 걸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음질이 대단히 좋아요. 블루투스 5.4 인터페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블루투스 품질도 뭐 디코딩, 인코딩에 따라서 회사마다 품질 차이가 꽤 있는데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사용자에 대한 의식을 꽤 많이 하고 제작이 된 게 아닐까 꽤 좋았습니다. 보기보다 할 얘기가 많은 스피커인데
중요한 얘기들만 축약시켜서 알려드렸습니다. 환경을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그런 방에서는 이보다 훨씬 비싼 하이파이 스피커들보다 좀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이미징과 아주 입체적인 스테이징이 떠오르는 거, 이런 거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큰 스피커입니다. 하루에 책상 위에서 반 이상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리고 스피커에 50만 원 이상을 쓰고 싶지 않은 분들, 하지만 욕심은 많은 분들은 오라폰의 PS3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데스크탑 스피커 중에 최근에 아주 귀가 번쩍할 만하게 들었던 오라폰의 PS3를 같이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품이 보이면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